스페인 국적을 가진 노부부가 동양인인 사위를 무시하다가 두바이에서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VIP만 들어가는 통로로 사라진 그는 두바이의 왕족들까지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무시하던 장인이 45분간 입국 심사에 갇히면서 그의 정체를 알고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는데요. 한국 여권의 위력에 무너진 스페인 명문가의 자존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몬 루이스라고 합니다. 올해 65세, 스페인의 명망 있는 와이너리 가문이 3대 당주로 오랫동안 가문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루이스 가문은 1920년대부터 스페인 최고급 와인 생산으로 이름을 떨쳐왔으며 스페인 상류층이기도 합니다. 딸 소피아가 아시아 와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스페인 사회에서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시민권을 얻으려는 청년 나부랭이라고 생각한 것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소피아가 그 남자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최성호이고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청년으로만 보였습니다. 그가 로봇공학 분야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서방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는 것이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는 우리 스페인의 개방적인 문화를 이야기하며 민노의 출신 배경을 간접적으로 낮추어 말했습니다. 서양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 와인, 문화, 양질의 교육, 경제적 안정에 대해 강조하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성호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에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을 때 딸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행선지는 최근 각광받는 고급 휴양지 두바이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중동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내가 안내하겠다는 말에 성호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저는 그에게 여권과 비자 준비를 상기시켰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에 입국할 때 복잡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미리 확인해 두게. 출발 전날 밤 서재에서 두바이 관련 책을 읽던 중 우연히 국제 비즈니스 매거진을 펼쳤습니다. 중동을 사로잡은 한국의 혁신 기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 왠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부름에 책을 덮고 서재를 나섰고 그 잡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지친 모습으로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와 성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프리패스 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성호는 우리를 떠나 VIP와 특별 방문객만 이용하는 골드 클래스 레인으로 사라졌고 우리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45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화물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성호는 이미 편안한 자세로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이 그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최성호님, 혁신적인 로봇 기술로 두바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스페인의 명문가 출신인 제가 후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던 사위보다 입국 절차에서 차별을 받다니. 이것은 65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언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가렛도 의아한 눈빛으로 성호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소피아만이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이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은 두바이의 화려한 마철루를 지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버즈 칼리파와 화려한 건물들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운전기사는 도시의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다가 문득 성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성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운전기사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많은 고층 빌딩을 지었지요. 저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페인의 자랑스러운 와이너리 가문이 3대 당주인 제가 중동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에 대해 듣고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성급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 성호의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호텔 직원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고 최성호님 두바이 로봇 혁신 포럼의 주요 인사를 저희 호텔에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봇 혁신 포럼의 연사라는 사위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뜻인가? 호텔 직원들은 성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 그의 로봇 기술이 두바이 병원에 도입된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생소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배정된 우리 가족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두바이의 황홀한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마가렛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성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 없죠? 마가렛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왔지만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강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매니저는 성호를 알아보고 특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동 복장을 한 몇 명의 사업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일 포럼 전에 간단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성호를 마치 존경받는 학자나 기업가를 대하듯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치 성호의 수행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중동 사업가들과 성호의 대화는 주로 노인 돌봄 로봇과 의료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그의 의견에 깊은 존중을 표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위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돌봄 로봇을 개발한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기술이 이미 여러 국가의 병원과 요양원에 도입되었고 두바이는 중동 지역 최초로 그의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성호가 자신의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기술에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피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호에 대해 조금 알게 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성호는 3년 동안 자신의 성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는 겸손하게 침묵을 지켰을까? 객실로 돌아온 후 저는 성호가 언급한 두바이 로봇 혁신 포럼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중동 최대의 기술 행사 중 하나였고 성호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몇 안 되는 세계적 석학 중 한 명이었습니다. 행사 소개 페이지에는 그의 양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세계적인 연구성과 여러 국제 특허와 수상 경력.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호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의 반짝이는 밤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의 일정은 사막 투어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성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그의 연구,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사막 투어를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한국의 아침 코너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고
김치와 된장국,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 셰프가 직접 나와 성호에게 인사하며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별 대우는 분명 일반 손님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모였을 때 사막 투어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성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투어를 제가 직접 담당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투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내내 가이드는 성호에게 한국과 두바이의 기술 협력에 대해 열성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광활한 사막으로 들어서자 두바이의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모래 언덕과 짙푸른 하늘의 대비가 장관이었습니다. 가이드는 베두인족의 전통과 사막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륜구동 차량으로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갑자기 차량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가이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통신 장비로 구조 요청을 시도했지만 신호가 약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래 폭풍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성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가이드에게 차량 상태를 물어본 후 툴박스를 요청했습니다. 가이드가 가져온 도구를 이용해 성호는 엔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성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고 임시 방편으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연료 시스템에 모래가 들어갔던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대피소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엔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성호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특별한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제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GPS 신호가 약해도 지형 데이터와 별자리 정보를 결합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근처 베두인 캠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래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안전을 확보했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캠프의 담수 공급 시스템이 손상되었고 물 부족 상황이 우려되었죠. 캠프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은 물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성호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발 중인 휴대용 담수화 장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사막 지역 난민들을 위해 연구하고 있었죠. 성호는 신속하게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기계는 사막의 공기 중 수분을 모아 깨끗한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캠프 관리인과 다른 여행객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베두인 출신의 노인 한 명이 다가와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넘게 사막에서 살았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당신의 지혜는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것입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성호를 진정한 혁신가와 문제 해결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인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폭풍 우 속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캠프에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성호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기술에 대해, 한국의 혁신 문화에 대해,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별이 빛나는 밤, 우리의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베두인 캠프의 모닥불 앞에서 성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어촌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의 관절염을 보며 로봇 공학을 꿈꾸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노인들의 삶을 돕는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래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놀랍게도 기자들과 사업가들이 성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정중하게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토록 유명한 인물이었다니 저의 3년간의 무지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두바이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로봇이 중동 전역의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에밀리는 환호했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로봇 혁신 포럼은 그야말로 성호의 축제였습니다. 입구부터 VIP 대우를 받았고 두바이 왕족이 직접 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혁신 최성호 박사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잠시 후 성호의 짧은 인사사가 끝나자 1000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현지 노인들이 성호의 로봇을 직접 시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팔이 불편한 노인이 로봇팔의 도움으로 손주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바이 보건부 장관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룬 기술적 성취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포럼 리셉션에서 성호에게 축하를 건네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우리 가문이 오랜 경쟁자 윌슨가가 나의 와이너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베가수스 와이너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3대에 걸친 가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윌슨과는 오랜 경쟁자로 그들이 우리 와이너리를 인수한다는 것은 제 인생 최대의 굴욕이 될 터였습니다.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 성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바로 헤레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긴급히 일정을 변경하여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헤레스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성호는 노트북을 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조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로 영어로 대화했지만 가끔 한국어로 누군가와 길게 통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레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와이너리로 직행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윌슨 가의 회장인 로버트 윌슨이 이미 우리 회사의 30% 지분을 비밀리에 매입한 상태였고 나머지 지분 확보를 위해 주주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와이너리의 주요 수출 계약들이 갑자기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하던 중 성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알고 지내는 아시아 와인 수입 업체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미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가포르와 홍콩의 와인 수입 회사 대표들이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성호와 이미 안면이 있는 듯했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가수스 와이너리의 고급 와인 라인을 아시아 시장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선급금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은 우리 와이너리의 재정 상황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성호는 또한 자신이 개발한 로봇 기술의 일부 지분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두바이와 체결한 계약 덕분에 신용도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성호의 비즈니스 감각과 인맥이었습니다. 그가 전화 한 통으로 아시아 전역의 와인 수입 업체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이 단순히 출입국 절차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미팅 중간에 로버트 윌슨이 예고 없이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가득 찬 외국 번호판 차량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호가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윌슨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독점 공급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로버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날 오후 로버트는 전화로 베가수스 와이너리 인수 시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방문객들이 떠난 후 포도밭을 바라보며 성호와 와인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틀 만에 성사시킨 건가? 제 질문에 성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와인은 그 품질이 뛰어납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볼 시장과 연결해 드렸을 뿐입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은 지금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인너리의 위기를 넘긴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시아 수입 업체들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입금된 선급금으로 당장의 재정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슨가의 적대적 인수 시도도 일단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사위의 한 통 전화가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와이너리를 구했다니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성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였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성호 박사의 로봇 기술 두바이와 10억 달러 계약 체결. 비록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민노의 사진과 함께 베가수스 와이너리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두바이 계약 소식이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베가수스 와이너리가 그의 장인 소유라는 점도 함께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와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는 와이너리 창고의 포장 시스템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 포장 기계가 자주 고장나서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는 기존 포장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 아니지만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자동화 설비 회사에 문의해 볼게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 설계해 줄 겁니다. 이틀 후 한국에서 자동화 설비 전문가 2명이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성호와 오랜 지인인 듯했고 와이너리 전체를 꼼꼼히 살펴본 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포도 선별 과정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은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면서도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성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봇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감각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보여주는 겸손함과 성실함은 제가 평생 중요시해온 가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가족 모두 말라가 하버에서 요트를 타고 하루를 즐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라가 항구를 배경으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성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은 와이너리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회사도 보여드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고국이 어떤 곳인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군. 소피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성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성호의 부모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두 분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곳곳에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위의 차량들이었어요. 현대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들이 대부분이었고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호의 집은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60평 남짓한 넓은 공간에 현대적인 가구와 첨단 가전제품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의 바다처럼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우리를 그의 회사로 안내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디지털 산업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현대적인 유리 건축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사 투어 동안 성호의 설명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가 개발한 로봇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고 직원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최신 돌봄 로봇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을 돕고 약 복용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로봇의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두바이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전통 건축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현대적인 고층 빌딩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600년 역사의 도시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변모했는지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게 차려진 한정식은 그 맛과 모양새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와인 전문가로서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처음 맛보았는데 그 독특한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식사 중에 성호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베가수스 와이너리의 와인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와 어울리는 특별 라인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제안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와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였고 성호의 한국 내 인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3대째 이어온 가문이 방향성을 바꾸는 일이라 망설여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룬 경제적 기술적 성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된 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성호의 성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과 국가적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헤레스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베가수스 와이너리의 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호의 제안대로 한국 음식에 어울리는 특별 와인 라인을 개발하고 아시아 시장 전담부서도 신설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출시된 한국 스페셜 에디션 와인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와이너리 직원들에게도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스페인 와인 협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평생 가져온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발전상과 국제적 영향력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많은 스페인 와인 생산자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 또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준 첫 번째 조언은 아시아를 단일한 시장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각각의 나라는 독특한 문화와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존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가수스 와이너리는 이제 스페인 와인업계에서 아시아 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개발한 특별 라인의 와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초는 윌슨 가의 로버트를 와이너리로 초대했습니다. 한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함께 스페인 와인의 발전을 모색할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의 아시아 진출 성공 사례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저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룬 기적적인 발전, 그리고 그 나라 출신의 사위를 통해 배운 교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 장의 녹색 여권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보여준 힘.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여권의 위력으로 스페인 장인의 세계관이 바뀐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한국 감동 사연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